네, 안녕하세요. 작가의 눈으로 미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아트지인TV 최지인입니다. 정말 낭만적인 도시 파리에서 펼쳐지는 꿈같은 이야기 미드나잇 인 파리.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미술 작가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카소 소개해드릴게요. 너무나도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화가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만큼 많은 여자들을 만났던 피카소. 미드나잇 인 파리에 나와서 반가웠죠. 그의 그림 속 여인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못 말리는 바람둥이 피카소와 동거했던 여인들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2명은 자살했고 2명은 정신 이상자가 됐으며 1명은 젊어서 요절했습니다. 그는 한꺼번에 2~3명의 여성들과 사귀기도 했는데요. 여자 관계가 복잡해지면 자신이 직접 개입하기보다 여성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 분노한 이웃들이 그의 집에 돌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고 하니 그의 여성 편력이 오해는 아닌 것 같은데요. 피카소는 중년의 나이에 미성년자와 만나고 80이 돼서 20대 여인에게 세장가를 가기도 하는데요.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올가부터 피카소의 여인들 알아보겠습니다. 1914년 파리의 한 극장에서 무대 감독으로 있었던 피카소는 발레리나였던 올가에 반해서 바로 청혼하고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으로 죽을 때까지 이혼을 하지 않아서 피카소에게 많은 여자가 있었음에도 결혼은 2번만 하게 한 여인 올가입니다. 그녀는 나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귀족적인 생활을 즐겼지만 피카소를 만나면서 그의 바람둥이 기질에 신경쇠약 증세까지 보였는데요. 나중에 그녀는 피카소를 스토킹하는 것처럼 피카소가 다른 여인들과 밀회를 즐기는 곳마다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카소의 그림 속 여인만 봐도 부인 입장에서는 뒷목 잡을 만한 얘기들이 많긴 합니다. 부인 올가와 결혼해 있으면서 길거리에서 만난 15, 17의 소녀에게 자신이 피카소인 유명세를 내세워 모델을 서달라며 다가가기도 하는 피카소. 45살의 나이에도 17의 소녀와 연인이 돼서 딸을 낳기도 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마리 테레즈. 1935년에는 피카소의 딸 마야를 낳습니다. 그녀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말까지 피카소의 작품에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피카소의 다른 연인인 프랑스와제 질로는 피카소에게 마리 테레즈는 사실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미인이라기보다 우주적이고 초현실적인 질서와 조화의 상징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한편 마리는 피카소로부터 끊임없이 순종과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꾸밈없는 순수함이 매력적이라고 했었지만 나중에는 무식하고 세련되지 못하다며 구박받다 배신도 당했는데요. 그 후 심한 우울증에 자신의 집 차고에서 목을 매 자살하게 됩니다. 마리 테레즈의 삶도 피카소를 만나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명작을 남겨 그녀를 오래 기억하게 합니다. 이 그림 꿈은 마리 테레즈의 22살 때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것입니다. 입체주의 시기를 벗어나 고전주의 시기에 들어서서 제작한 것인데요. 그림을 보면 얼굴이 기울어진 여인의 기다란 콧대를 경계로 왼편 뺨과 눈 부위의 연보랏빛 채색면에서 남성 성기 형체를 만들어 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 사후에도 몇 차례 구설에 오르며 유명세를 이어갔는데요. 199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당시 한화로 약 500억 원에 낙찰돼서 당시로서는 6위로 비싸게 거래된 작품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6년 이 그림의 소유주인 카지노 재벌이 실수로 그림을 세게 치는 바람에
그림 속 테르즈의 왼쪽 팔뚝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시사지 뉴요커는 이 사건을 두고 4천만 달러의 발꿈치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이후 작품에 구멍을 낸 당사자인 스티브 윈은 자신이 운영하는 윈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제공하는 쇼의 제목에 피카소의 작품명을 그대로 따 꿈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nd now with Pablo. I don't know how any woman can stay with him. It's so difficult. 다음 피카소의 그림 속 뮤즈가 되는 도라 마르는 파블로 피카소가 마리 테레즈 발테르와 연인 관계일 때인 1936년에 만난 사진사였습니다. 초현실주의 시인인 폴 엘리아르의 소개로 피카소와 만난 도라는 이내 그의 연인이 됐습니다. 그녀는 피카소가 파리의 작업실에서 그린 대표작 게르니카의 제작 과정을 사진으로 담아내 이 사진을 통해 미술사학자들은 게르니카의 드로잉 과정부터 완성작까지 모두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카소는 도라 마르를 만난 1936년부터 39년까지 그녀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이 도라 마르의 초상도 그때 그린 작품 중 하나입니다. 피카소는 그녀의 외모보다 지적인 면에 끌렸음을 인정했고 그 느낌이 작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얼굴을 받치고 있는 그녀는 빨간 매니큐어가 그려진 손을 통해 도도함과 지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후 도라마르의 초상은 신경이 곤두선 느낌이나 우는 모습 등으로 표현됐는데 이지적이었던 그녀도 서서히 피카소의 여성 편력에 지쳐 나중에는 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영화 속 곳곳에도 피카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작가를 알고 보면 보이는 게 더 있죠. 도움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그래도 피카소의 새로운 사랑은 계속됐습니다. 유일하게 피카소를 먼저 찬 여인으로도 기억되고 있는 프랑스와즈. 23살의 프랑스와즈는 1941년 파리의 한 식당에서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를 만납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자유분방한 여인 프랑스와즈는 변호사 필기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면접에는 불합격한 법대생으로 법 공부를 접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즈음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화가 피카소를 만날 기회가 몇 차례 생기고 이후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전쟁이 아닌 때에 세상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만났다면 피카소와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불운한 상황에서 무언가 흔적을 남기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피카소와 사랑을 하게 했다. 라고 그녀는 말하며 부모님의 반대에도 가출까지 하고 당시 60대의 피카소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피카소는 질투심도 많았습니다. 그녀를 마티스에게 소개하자 마티스는 그녀를 그리고 싶다고 말했는데 머리는 올리브색으로 얼굴은 눈썹과 코를 각지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마티스는 그녀를 다시 데려와 달라고 했지만 이후 피카소는 다시는 마티스에게 그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초록색의 얼굴에 각진 표현을 하면서 프랑스와즈를 그려냅니다. 피카소는 프랑스와즈를 만나면서도 도라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만났던 여자들 중 유일하게 다른 여자를 그려도 질투하지 않는 그녀의 무관심에 무관심의 괴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는 통제와 억압이 불가능한 그녀의 능동적인 매력에 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완전히 가둬두기 위해 엄마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한 여성이 된다며 프랑스와즈를 설득해 이 둘은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하지만 피카소의 여성 편력은 계속됐고 프랑스와즈는 피카소가 자신의 친구와 미래를 즐긴다는 사실을 알고 미련 없이 그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피카소에게 헤어지자고 하지만
피카소는 그녀를 달래고 협박하기도 하며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를 먼저 떠난 여인은 없었는데요. 피카소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현명하게 대처했던 그녀는 그와 함께한 10년의 시간에 관한 회고전을 출판했고 이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게다가 프랑수아즈는 소송을 통해 아들과 딸을 피카소의 자녀로 입적시키고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게 합니다. 이 그림은 프랑수아즈가 떠난 후 그린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녹색 옷을 입은 여자가 프랑수아즈로 아래에 깔려있는 게 피카소를 표현해 그녀와의 사이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피카소는 프랑수아즈를 자라는 나무 같다며 수동적이지 않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후 그녀는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한 의사와 결혼해 글을 쓰고 화가로 활동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후에 결혼한 그 의사는 타임즈에 20세기 위인 100명 중 1명으로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Let's fall in love. 프랑수아즈가 떠나고도 피카소의 사랑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예술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여자를 만나는데도 열정적이었던 피카소. 그가 마지막으로 만난 여인 자클린은 권총으로 자살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72세의 피카소는 이후 27살의 자클린을 만나 80의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결혼했어요. 오히려 늙은 것은 나였죠. 라고 말했던 그녀는 45세의 나이 차이에도 그의 헌신적인 동반자가 됩니다. 피카소는 그녀와 같이 산 지 2년이 지나서야 그녀를 그리게 되지만 그림 속의 그녀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클린과 사는 동안 부인인 올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 30년 만에 싱글이 된 피카소는 자클린과 함께 산 지 8년 만에 결혼을 합니다. 두 번째 정식 부인이 된 자클린은 이후 20년간 피카소와 살며 그가 오로지 작품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피카소의 다른 자녀들도 그를 만나지 못하게 통제하고 그림에만 전념하게끔 내조하는데요. 피카소가 죽은 후 슬퍼하며 지내다가 그와 지내던 별장에서 총으로 머리를 쏘아 자살하며 그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여성 필력이 있었지만 그가 남긴 작품은 무려 5만여 점. 영국 기네스북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화가로 기록했습니다. 작가의 눈으로 미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아트지인TV,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입니다. 집 앞에 모란이 피었습니다. 어제는 꽃봉우리였는데 금세 이렇게 많이 피었더라고요. 르네상스 미술부터는 책을 쓴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장의 미술사, 비밀의 미술관, 이 두 권의 책 저도 보면서 질문 만들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인터뷰해 와서 다음 주부터 업로드하겠습니다.